자,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사심가득 예능시사 막걸리 점입가경 오늘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시장 후보들을 차례대로 모셔서 그분들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패널 같이 또 자유롭게 좀 재밌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3월 3일부터는 방송이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제 우리 패널들로만 구성해서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뭐 키워드는 4가지예요. 뭐 늘 준비했던 것처럼 이미지, 그 다음에 태도, 또 돈, 그리고 이제 통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뭐 영화들 있나요 혹시? 저는 관상 우리 녹화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상 굉장히 임팩트 있게 봤었는데. 그렇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많이들 따라하고. 맞아요. 그 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를 약간 관용화 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첫인상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당연히 사람이 호감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한눈에 보고 알아보거든요. 예. 한눈에 저는 보고 호감인가요? 자, 우리 한 분씩 물어볼까요? 네. 저는 호감형인가요? 다 호감형입니다. 저는 이제 최용호 변호사를 처음 봤던 게 아마 14년도. 2014년도였나요? 그게 네. 그 도의회 네, 앞에서 도의회 처음 14년도에. 봤었는데 예. 이제 뭐 고등학교 후배라는 거는 예. 그 이전부터 조금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 봤을 때 그 눈매가 굉장히 눈매 자체가 좋은 눈매예요. 관상학적으로 네. 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상당히 힘이 있는 눈을 가진 그 호랑이의 눈을 가진 눈 감고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고상진 아저씨 같은 경우도 눈매가 호랑이 굉장히 좀 상이죠. 호랑이 눈이잖아요. 호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친숙한 이미지여야 하는데 호랑이는 조금 무섭고 맹렬하게 느껴지니까 그 말을 싫어하긴 하는데 생긴 걸 어떻게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은혜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2014년, 15년 그래요? 이쯤에 벌써? 봤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15년도, 14. 어디 행사장에서 처음 봤었죠. 맞아요. 그때 리포터 네. 활동하고 있을 때 제가 처음 가서 말을 걸었잖아요. 네. 이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쁘고 혼자 앉아서 있길래 처음 가서 제가 말을 걸었었죠. 네. 이미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2014년, 15년 다 비슷한 시기에 봤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오. 그때 막 이렇게 그때 약간 펼치고 귀인을 다니셨나 많이 보다. 볼 때였나 봐요. 그래서 그랬던 것 저도 같아요. 확실하게 기억나요. 네, 그 기자회견장에서 네네. 이게 앞에서 계셨는데 네. 굉장히 수트를 말끔하게 입으시고 음. 질문도 되게 예리하게 하시고 저도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내가 말 좀 잘못하면 한 좀 욕을 먹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우셨어요. 예리하게 생기셨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예리하게 생겼다는 것도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아니, 좋은 상이에요. 네, 그래요? 네, 좋은 네. 상이죠. 기자로서 예리하다는 상은 좋은 상 아닙니까? 좋은 상인데 또 그 인상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다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정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양대군이죠. 거기에서는 관상에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물어보는 거는 자기가 어떤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어떤 그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거를 영화를 통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약간 확신을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왕이 될 상인이라기보다 나는 왕이 될 수 있지만 관상 보시는 분이 좀 확실하게 너는 정말 왕이 될 상이다. 넌 정말 기자가 될 상이다. 넌 정말 아나운서가 될 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 아, 나 정말 그런 이미지인가 보다 하고 그 이미지로 좀 더 밀고 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추진력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이미지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또 항상 그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봤을 때 이미지는 뭘로 결정된다고 봐요? 보통? 얼굴. 그렇죠. 얼굴. 네.
왜냐면은 그 사람의 그 동안 세월을 좀 담는 게 또 얼이잖아요. 얼굴이잖아요. 그다음에 얼굴 통해서 좀 이미지, 첫 인상을 딱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은의 아나운서 처음 봤을 때 네.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게 네, 있어요. 얼굴에 네, 그쵸. 네, 그런 있어요. 게 좀 느껴지시죠. 이쁘고. 게.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준비해 오라고 하셨잖아요. 서로의 첫인상 열심히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은 네, 처음 봤을 때 너무 생글생글 웃으셔가지고 한마디면 속을 뻔했어요. 굉장히 강렬한 그 내면의 그런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미지에. 굉장히 반골이죠. 그래서 그 안 웃으실 때 딱 보시면 되게 예리하시고 굉장히 꼭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죠. 그 맞아요. 내 편일 때는 좋고 내 편일 때 좋고 절대 적을 치면 안 되겠다. 저 네. 오프라인에서 식사 한번 하면 절대 이렇게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진짜 뭐 외모로만 보면은 뭐 변호사라든지 네. 전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의 이제 내면을 보면 변호사가 네. 맞구나. 네. 그 금방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굴에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처음에 판단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것에 대한 폐해들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다라는 표현도 쓰고 그런데 이미지하고 외모 지상주의하고는 또 다르죠.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뭐 예쁘고 뭐 잘생긴 거랑은 다르게 좀 뭔가 그 분위기라는 게 얼굴에서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이미지라고 하면 고정된 어떠한 얼굴, 체형, 외모, 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요소죠. 근데 이제 그런 요소 외에 이제 정치만 이미지 정치라고 했을 때 바꿔야 될 거 사실 내가 내 체형이나 얼굴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체형은 뭐 살 뺄 수 있겠지만 하여튼 키는 바꿀 수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말과 태도죠. 예, 말과 태도가 사실 이미지 정치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를 만드는 건 말과 태도고 이제 이미지 정치할 때 안 좋다. 이미지 정치 뭐 안 좋은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는 건 사실은 이미지 정치라고 했을 때 내 원래 내 속내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떠한 그 천성과 달리 꾸미려고 맞아요. 이제 하니까 뭐 쇼한다고 하잖아요. 네, 쇼한다고 그 하니까 아까 그걸 말씀하셨던 비판을 하는 것처럼. 거죠. 근데 사실은 정치인도 다수 대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거거든요. 연예인과 속성이 똑같아요. 그렇죠. 대중 앞에서 연기해야 되고 대중 앞에서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대중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뭐 숙명 같은 거겠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전주시장 후보들을 보거나 그 교육감 후보들을 봤을 때 일단 뭐 외모가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또 상당히 역할을 해요.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고 태도를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 이미지가 결정이 되는데 때문에 이미지를 굉장히 쇄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네, 많이 봤죠? 많이 봤죠. 요새. 요새 많이 봤죠. 특히 네,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미지라고 딱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굴, 분위기 이런 거를 바꾸시려고 하시는데 제일 먼저 바꾸시는 게 헤어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상한혜 아나운서도 머리 스타일 잘랐어요. 바꿨고, 그죠. 네. 저도 오늘은 우리 로라 쌤께서 헤어스타일 조금 그냥 바꿔 3-4주 주셨어요. 부담스럽게. 네, 이렇게 조금씩 바꿔보려고 노력이 좀 신선함을 좀 가지고 오려는 노력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좀 쉬운 게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같은 눈썹도 많이 경우도 바꾸시던데요. 눈썹. 네, 눈썹. 요즘 눈썹 문신들 많이 네, 하죠. 네,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최영호 변호사는 문신 안 했죠? 이쁘다 눈썹이.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오늘 예쁘네. 저 전혀 관리 안 해요. 사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머리도 안 빗어요 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저러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헤어스타일 남자분들 특히. 그러니까 요새 그 출마하신 들 보면 머리가 없으셨는데 갑자기 머리가 생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 눈썹 문신을 하신 그 후보분들도 후보라고 해야 되나 입지자분들도 꽤나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좀 정성을 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주요하다고 보세요? 예전에는 눈썹 문신하는 남자분들 보면은 되게 남자 무슨 눈썹 문신을 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눈썹 문신하시는 남자분들 보면은 굉장히 저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나이가 드신 분들도 오히려 나이를 약간 먹을수록 더 네, 조금 네. 바뀌어 가는 관리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같아요. 경우들이 네, 많이 그거 있어요. 하나만으로도 머리 안 감았는데 머리 감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저는 네, 얼마든지. 그리고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인상을 바꾸는 데에는 눈썹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뭔가 막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세 세 보이잖아요. 보이고 그럼 조금 이렇게 내일게끔 일자로. 맞아요. 문신을 하면은 좀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인지 요즘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미지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머리를 백발이었다가 흑발이었다가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약간 청년층한테 그렇죠. 어필을 많이 하려고 저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게 코믹하게만 가면 정치가 또 한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저 사람이 사실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저 사람 되게 스마트한 것 같아. 그냥 되게 진취적인 것 같아. 청년층한테 잘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아라는 이미지만 보여주는 게 정치인들이 일하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껍데기에 신경 쓰느라 알맹이는 조금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느낌은 좀 있죠. 근데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알맹이를 누군가에게 알린다는 건 너무 힘들어. 자,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 중 300명이 있거든요. 몇 명 아실 것 같아요? 손에 꼽을 손에 것 꼽아요. 사실은 뭐 10명 정도 알 거예요. 보통 이제 TV 많이 나오시는 그 외 국회의원들 다 같은 국회의원이다 하더라도 자기 이름 하나, 자기 지역구에 있는 주민도 자기 이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이름을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 같은 데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방송도 한정이 돼 있죠.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나 SNS 계속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 내실을 채우는 건 부차적인 일일 수 있어요. 예,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일단 내실이 있다 하더라도 홍보하는 게 중요한 네. 거니까 내실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영화 아까 영화 얘기하셨었는데 네네. 라미란 나왔던 영화 있었잖아요. 라미는 네네. 삼선 국회의원이었나요 거기에서? 네. 정직한 후보인가? 네, 정직한 후보. 정직한 네. 후보, 맞아. 삼선 국회의원이었는데 원래 속마음과 진짜 정치인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저는 그게 정말 딱 이 지금 정치인 분들의 생활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재밌고 그래 정치인 다저래 이렇게 욕한 게 아니라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계속해서 뭔가 나도 있고 나의 자아도 있고 정치인으로서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어떤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나 봐요. 요즘 추세를 훨씬 더 정치인들은 앞서서 하셨던 그 메타적인 그렇죠. 초자아적인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해요. 이미지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 아까 우리 최영호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단은 알려주려면은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관심이 집중이 되려면 이미지라는 게 필요한 거니까. 네, 첫 번째가 아마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걸로 우선 관심을 받고 그 다음 순서가 나의 정책이나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걸 좀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미지는 분명히 뭐 외모 지상주의하고는 다른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려 시대에 그 관리를 뽑을 때 네 가지를 먼저 본다고 하잖아요. 신언서판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몸이거든요. 이제 이것도 그때 당시에 이미지를 봤던 것이 아닐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이걸 본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사원에 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 뭐 태도나 얼굴을 보면 살아온 또 과거가 어느 정도 읽힐 수 있는 그렇죠. 담겨 있으니까. 예. 안 담겨 있는 사람들은 뭐죠? 사기꾼이죠.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죠. 맞아. 잘 모르겠을 때. 그걸 모르겠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그런 것들은 사기꾼은 조심합시다. 도장 막 찍지 말라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주우리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 조심해야 돼. 도장 함부로 찍지 말라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태도예요. 이제 이미지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될 수 있는 거지만 그 외형적으로 보이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까지도 총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그런데 기분이 태도가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저도 이거 보고 한참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지.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네. 기분이 태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기분이 좋으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고 희노애락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태도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대한 많이 숨기고 사시나요? 아까 메타적으로 근데 최대한 숨기고 살다가도 이렇게 네. 혼자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운전할 때는 차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평상시에는 좀 양보해줄 것도 안 해주게 되고 가장 성질 드러날 때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네, 혼자 있을 때. 요즘 화가 많은 시대잖아요. 화가 많은 시대라 그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경우를 저도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그 네? 분노 조절 장애. 근데 꼭 그 분노 조절 장애가 마동석 같은 사람 앞에서는 조절이 잘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빨리 슬픕니다. 기분 태도 이 얘기 듣고 저 같은 경우엔 사실은 그 기분이 당연히 태도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진짜. 그 이전에 웬만한 일 가지고는 기분을 나빠하지 말자. 사실은 기분으로 내 태도를 못 바꾼다. 사실 기분이 뭐 당연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좌우명이 종심소요 불유구예요. 마음 가는다고 해도 세상에 거스름이 없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참 어려운 말을. 네, 그래서 종심. 그래서 내 마음 가는데도 거스름이 없게 하기 노력을 해서 그래서 기분과 태도는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분을 그냥 내가 사실은 웬만해서 기분을 나빠하지 말자. 내가 지는 거다 기분이 나쁘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죠.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네, 넘기는 네. 그냥 여유. 지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 내가 무시를 받았다라든지 어. 라는 생각이 들면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자존심이 맞으면 그때는 또 참을 수 없는 게 또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 마음은 가는 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이 기분이 태도가 가장 이렇게 잘 표출되는 게 가족 같아요. 가까운 상대한테는 맞아요. 네. 밖에서는 내가 기분이 아무리 나빠도 가면을 쓰고 있지만 네, 가면을 딱 쓰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은 이제 페이스를 딱 바꿔서 엄마가 무슨 일 있었어? 아 몰라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바로 기분 태도가 되는 거. 가까운 사람들한테 저는 꼭 이러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엄마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머니께서 보셔야 드려도 되는데. 될까요? 네, 드리세요. 그리고 네. 왜 회사에서 꼭 뭐 팀장님들이 뭐 기분 안 좋은 날은 하나하나 막 다 뭐라고 지적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그런 거 떠오르네요. 네, 꼭 그런 날 집에 가서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아 모른다고 막 이러는 거 맨날 똑같이 뭐. 네, 맞아요. 맨날 똑같이 뭐 너무 리얼했죠. 네. 이런 적은 없지만 가끔씩 그랬던 것 같아서 좀 생각이 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분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기보다는 너무 기분에 휩쓸려서 원래 나를 잃지 않게 약간 그런 거. 원래 나는 그렇게 불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내가 너무 나쁜 상황이어가지고 막 나쁜 말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의 요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 아까 우리 최영호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태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립되는 것, 또 이런 기분들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 태도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그 환경이 상당히 역할을 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또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환경.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또 확대 해석을 이야기해서 보면 그 우리 지역에 그 사는 시민들의 저는 어떤 태도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개발 논리냐 아니면 뭐 보존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듣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태도들은 분명히 이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또 작용을 했을 거라고도 보는데 어떠한 그런 문제들을 접할 때 드는 생각은 사실 우리가 어떤 개발의 수혜를 못 봤어요. 사실 제가 인천을 가면서 느끼는 건 인천 공단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옆에 사실 아파트 단지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아파트 단지들에서 환경 문제를 그렇게 제기를 할까요? 사실은 공단이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선 건데 여기서는 어떠한 이제 이 수혜를 못 받다 보니까 무엇 하나 공장이 들어온다거나 어떠한 개발할 때 무슨 이제 환경 얘기를 꺼낸다거나 이런 얘기를 너무 좀 많이 꺼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류가 발달을 하고 인류가 지금 20세기 사실 20세기 초의 분위기는 개발은 끝났다. 이제 과학기술의 개발은 끝났고 우리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100년이 지난 21세기 초에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거든요. 기존 100년보다 더 많은 성장을 했고 더 많은 과학기술 발전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인류가 풍족해진다는 거는 모든 어떠한 이 자연 환경의 파괴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어떠한 발전과 이런 단계에 있어서 이제 사실은 부족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반대의 작용에 대해서 크게 보고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인류의 발전 과정을 좀 작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가는데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돈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건데 참 돈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네. 막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참 있으면 편해요.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네, 무조건.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마음이 든든해요. 그렇죠. 당장 그러니까 쓰지 이미지도 않더라도. 좋아져요. 네. 돈이 많아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이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렇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임신난다. 인심. 인신 나죠. 인심. 자 이제 일단 또 뭐 선거 나오려면 돈 많이 들죠. 우리 최 변호사는 그러니까요.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최 제가 변호사도 이제 전주시장 오늘 안 그래도 이거 돼가지고 네. 계산해달라는 거 같아서 자, 전주시장 선거가 법정 선거 비용이 2억 7천만 원이에요. 네. 2억 7천만 원만 쓰면 사실은 이제 선거 많이 나오실 것 같죠. 근데 이제 법정 선거 비용이라는 거는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뭐 선거 운동원 인건비, 공보물 선전벽보, 그 다음에 현수막, 명함 로고, 송, 뭐 명함, 로고송 이런 거에 딱 선거 운동에만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2억 7천만 원이고 그의 선거 외 비용이라고 해서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네. 당내 경선, 예비 후보, 그 다음에 뭐 공약집, 뭐 후보자 선거 사무소 임대료, 그 외에 이 상황에서 사실 선거에 비용 정치 자금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공식적인 비용이에요. 아까 선거 비용도 보통은 2억 7천이지만 막 그 돈을 쓰다 보면 회계 직원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데 2억 7천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1,000만 원 쓰고도 500만 원 썼다고 축소 신고를 해요. 예. 근데 500만 이제 원이라고만 하겠어요. 하여튼. 10만 원 쓴 걸로도 쓰고. 하여튼 그래서 회계 직원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러니까 가장 깨끗하게 선거하는 사람 딴 데 돈 하나도 안 쓰고 공식적으로 쓴 게 2억 7천만 원에다 플러스 아마 2억 7천 정도를 더 써야 돼 공식적으로 이게.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전주시장 나간다고 하면 1년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일을 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기회 비용이 있는 거고 내가 혼자 다녀요? 누구 하면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다녀야 되고 내가 또 누구 만나면 당시에 밥도 사실은 이것도 선거운동이 뭐라고 하지만 내가 모아놓고 또 내가 우리 정서상 밥을 안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한두 명 만나더라도 내가 밥 사고 이게 사실 뭐 30명 40명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선거 나가는데 우리 사원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밥 좀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일들이 지금 하거든요. 그럼 하루에 막 세끼 네끼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하는 비용, 돈 못 버는 비용 이런 거 따지면 사실은 선거라는 거는 일반 서민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선거에 후보자가 나서는 거. 이게 시장이니까 사실은 이제 5억에서 10억 단위인 건데 사실은 기초의원, 도의원, 광역의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인 모습은. 그렇죠. 예. 단위만 조금 내려가는. 예, 단위만 좀 내려가고 지역구만 좀 좁아진다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군 단위 군수 선거가 30억에서 40억. 너 더 힘들죠, 사실. 돈이 더 들어가죠, 어머머, 그쪽은. 진짜요? 예. 그러니까 군 단위가 40억. 오히려 시 단위가 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전라북도의 선거는 이제 다 알겠죠. 당내 경선이 사실 관건이에요. 그럼 당내 경선은 뭘 하냐면은 사실은 이 뭐 선거 6개월 전 이때까지 이제 권리당원을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6개월 전부터 뭐 1년 반 전부터 권리당원 모으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워낙 능력도 있고 내가 워낙 그 인지도도 있어가지고 막 알아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데 보통 처음 오는 분들은 내가 이제 이렇게 딱 나 선거 나갈래요 그러면 옆에서 와요 이제 내가 이제 조직 한 1,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억에 사 뭐 5천에 사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제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런데 돈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게 이제 돈이 들어가는 선거의 쟁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음성화돼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그게 것이다. 그렇다라고는 말 못하고 그럴 것이다. 그럴 수 있는 그렇다더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쵸. 우리가 검은도 보는 뭐. 거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돈 문제는 자기들이 선거에 나오는 문제인 거고 이분들이 또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일자리 그쵸. 창출 또 어디를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서 돈이 돌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이제 성장하겠다. 우리 믿지 않잖아요. 그거 그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아무래도 뭐 시장 군수 도의원 시장 아니 저기 뭐 시의원 한다고 그 4년 동안 무슨 일자리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며 아무래도 그리고 체감도가 양질의 떨어지죠. 일자리인가 뭐 이런 음.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2012년부터 이쪽 일을 하면서 저는 공약 만들고 이런 일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정책 공약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지역에 사실은 우리가 선거를 하면 담론을 얘기하고 되든 안 되든 이런 식으로 가겠다. 사실 그래서 뭐 못하면 심판받고 못했더라도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점점 이게 구태화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적당한 그러니까 기존 사업들 공무원 사업들이 있어요. 공무원의 어떠한 정책집 연마다 나오거든요. 뭐 신년 뭐 계획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거에다 플러스 그러니까 그게 한 50이면 55.5 정도 부과를 해요. 한 10%를 부과를 해가지고 그게 공약이라고 내놔요. 사실 그러면 이건 못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예산으로 네,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건데. 공약 이행률이라고 하는데 100% 했다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약 이행률 높다라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공약이 이런 수준의 것이 공약을 하고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가 이행을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정치인이라면 그 지향점을 내세우는 것이 공약이다. 그 그러니까 지키나 마나한 공약들 내는 거죠. 그냥 지키려고 기존의 노력을 하는 게 관료적인 중요한 거지. 사고에서 나왔던 사고에서 요만큼 바꿔가지고 그냥 이거 가지고 못 지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또 하고 있는 사업에 네, 하고 있는 사업에서 추가로 뭐 하겠다 이런 식이니까 이미 사실은 예산이라는 건요. 이 계획에서 1억짜리, 2억짜리 계획 예산만 잡아놓으면 그 다에 1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말 되면은 이것도 여기 시의원이 했고 그다음에 거의 국회의원이 했고 우리 시장님이 했고 우리 다 하시는 그런 게 결론이 그렇게 사실은 못 지킬 공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심판을 할 수 있죠. 근데 심판할 거리가 없어.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8년 동안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심판할 거리가 없어요. 보면 하나만한 공약들 얘기하는 왜냐하면 당선되니까 어차피 본선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래서 공약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 정도만 했지. 우리 최영호 변호사가 제가 아까 관상 얘기 말씀드렸죠? 가끔씩 생글생글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눈빛이 할말 네, 친하게 지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네. 이렇게 딱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 고민을 하게 해줬는데 자 일단 뭐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죠. 또 맘카페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맘카페 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맘카페 속으로. 네, 참 오랜만이죠. 네. 네. 사연의 맘카페 속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전주 재난지원금 관련 뉴스에 나왔네요.라고 하시면서 전주는 재난지원금 안 나오냐고 글이 올라와서 봤는데 지금 뉴스에 나오네요. 다른 타 지역들은 나오는데 전주만 안 나와서 전주는 돈이 없어서 그런가 아직 얘기도 없다네요.라고 글을 쓰셨어요. 여기에도 이제 댓글들이 아주 많이 달렸는데요. 중로송동맘은 전주는 이런 복지가 너무 짜요. 또 서신동맘은 왜 그럴까요? 정말 돈이 없는 건지. 근데 매년 멀쩡한 보도블록 공사는 잘만 하던데요. 또 효자동맘입니다. 보도블록 공사보다 비 오는 날 어두운 밤에 차선 좀 잘 보이게 도색 공사나 했으면 좋겠어요. 또 효자동맘은요. 재난지원금은 어차피 세금이라 지금 줘놓고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도 걷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또 평화동맘입니다. 친구는 익산 사는데 1인당 10만 원씩 나온대요. 부러워요. 혁신동맘은 어찌 일이 짠 건지 같은 전북이어도 너무 차이 나요.
또 검산동 맘입니다. 저는 김제에 살고 친정은 전주인데 당연히 전국적으로 주는 건 줄 알고 아빠한테 얘기했다가 통사리 통사리. 또 장동맘님입니다. 설마 돈이 없겠나요? 도둑놈들이 많은 거겠죠. 또 동산동맘은 다들 돈 퍼주는데 전주는 왜 돈이 없을까요? 어디다가 쓰는지 세금 내는 것은 똑같은데 못 받으니 싫어요. 또 서서학동맘입니다. 저는 타 지역 살다가 시집 왔는데 진짜 놀랬어요. 저출산이라고 해도 전주는 주변 분들 보면 기본으로 둘째 이상 다둥이 집들이 많은 텐데 그런 복지도 별로. 다른 건 더 별로. 오죽하면 여기 지인은 결혼 전 살던 곳에서 거주지 변경 없이 둘째까지 낳고 200씩 받았더라고요. 어차피 몸조리하러 가 있고 가까운 지역이라서요. 그런데 우리 재난지원금이 보니까 진안 같은 경우는 40만 원, 네. 근데 전주는 빵원입니다. 네, 익산도 10만 원 이렇게 정읍도 10만 원씩 나오는데 전주는 빵원이고요. 또 여기서 아까 얘기하신 분 보면은 출산 육아 정책은 정말 화가 날 정도입니다. 네. 네. 다른데 심지어 바로 옆에 익산 같은 경우는 100만 네. 원이고 무주는 300만 원인데 이제 500만 원으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전주는 30만 원. 30만 원. 몇째 공 잘못 쓴 거 아닐까요? 셋째부터 첫째 30만 원. 그나마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없었는데 없었는데. 30만 원 그나마 생겼는데 왜 우리 뭐 익산이나 전주나 별 차이 없는데 왜 익산 100만 원 줄 때 전주는 안 주냐? 전주는 왜 30만 원 뿐이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만큼 관심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지원금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전라북도의 또 시군 단위들이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도시들인데 또 이렇게 퍼주는 것도 과연 옳은 건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저는 정읍에 있는데 지금 이제 지난주 3차 10만 원 받으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맞아요. 네, 근데 안 갔어요. 약간 귀찮은 마음도 조금 있고, 오히려 네, 빨리 가서 받아야지.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고, 와 재난지원금이란 이런 걸 태어나서 이런 걸 좀 처음 받아보니까 좋았는데 3차래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계좌이체를 해줄 시스템이 정비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 번은 해봤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번에 한번 도청에서 브리핑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것도 돈이 많이 그것도 드나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 또 할머니들 줄 많이 쓰셔가지고 받으려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름 쓰고 주민등록 보여주고 해서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이거 안타 가면 다시 시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없이 10만 원 기부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은 아직 하고 있어요. 같이 가시죠, 저랑.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기분은 저한테 해주시고. 굉장히 좋은 동네 살고 있죠.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우리가 통합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통합을 꼰대 테스트가 있네요. 근데 제가 꼰대라는 말을 안 좋아해서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꼰대 그냥 할까요? 재미니까. X세대 테스트. X세대 테스트. 네, 꼰대 테스트라고 써 있지만 네. 네, 당신은 X세대인가 아닌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두 분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변도 X세대. 아니요, 저 80년대생이에요. 절대 아니요. 그러면은 M세대네, M세대. 그럼 이거 테스트를 하나 안 할 것 같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나는 내가 뭐뭐 했을 때라는 말을 자주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런가요? 후배들이 내 말을 들을 때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후배들이 저기 계십니다, 두 분. 꼿꼿하잖아요 지금. 네. 눈을 피합니다. 네. 젊을 때 그런 고생도 해봐야지 말을 자주 한다. 고생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배가 불평하면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요즘은 정말 좋아진 거야라고 한다. 옛날이 더 좋았습니다. 네.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어린 사람에겐 처음부터 쉽게 반말을 한다. 이거는 제가 조금 쉽게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말을 놓으려고 하죠. 네. 좀 더 친근감 있게 네, 가려고. 친근감 있게 하려고. 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해놓고 막상 후배가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 기분 안 좋죠. 안 좋아요? 근데 네. 이건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이건 꼰대가 아니라 네. 제가 이거 다 봤더니 네. 제가 말했던 거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똑같죠. 이거는 맞아요. 지금 18살 애한테 물어봐도 걔도 똑같이 이야기할 걸. 요즘 애들은 이러면서 그럼요. 나 초등학교 때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봤어요. 다 그거 네, 똑같. 나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런 얘기를 중학생 딸이가 해가지고 저한테 조금 그랬어, 뭐 오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잠깐 해본 이유가 있어요. 네. 저희가 세대 공감, 뭐 세대 통합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키워드는 뭐 공감, 통합. 네, 젊은 친구들이라고 써 있지만 네. 젊은 친구들이랑 공감대 많으세요? 저는 항상 공감하고 있죠. 그들도 공감하나요? 그들은 공감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건 있더라고. 회식을 할 때 자꾸 나만 빠져 있는 느낌. 그리고 왜 다음 날 보면 나만 숙취가 없고 애들은 숙취가 있지 해서 물어보면 각자 선배님 먹은 가지고 것처럼 저희 했지만 삼천했어요. 나 없이 자기들끼리 회식한 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속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시대가 변하니까, 아니 세월이 변하니까 내가 이제 빠져줄 때는 빠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 그리고 후배셨을 때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죠. 않으셨어요? 저희 때에는 말이에요. 네. 항상 선배님들을 모시고 회식 자리도 가고. 그 선배님들 집에 보내놓고 전혀 선배님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에 가는 그런 풍토였었죠. 요즘 후배들은 그냥 살기 편하게 사는구나. 네, 정말 그렇군요. 그것도 편해요. 네, 존경합니다. 돈 안 들잖아요. 요즘은 술값이 안 들어. 후배들 예전 선배들 같은 경우는 후배들 술 사주고 밥 사주느라고 돈을 많이 썼는데 요즘 후배들은 뭐 술 사고 밥 살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건 땡큐하죠. 하지만 씁쓸한 거. 하지만 눈가는 촉촉해지시고 아니 있으시고. 지금 우리가 통합 이야기를 뭘 해야 되는지 싶어가지고 나 통합하면 자꾸 국민 대통합 떠올라가지고. 자 이제 뭐 이제 세대 통합은 세대 통합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대 통합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 안 네, 되죠. 말이 안 돼요. 통합이 통합. 어떻게 되나? 그냥 서로 이해해주는 범위 안에서 그냥 그쵸, 하는 그쵸. 거지.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사는 거지. 이해하기 이해는 힘들어. 안 되지만 그래 그렇구나. 이해는 안 되지만 네. 너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 네. 통합 앞에서 세대 그냥- 통합은 약간 안 됩니다. 네, 그걸 바라면 그때 그분들이 꼰대가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통합 문제가 나와서 이제 우리 지역 현안에서는 가장 문제가 전주 완주 통합이잖아요. 네, 통합을 이렇게 넘어가신다고요? 네. 전주 완주 통합으로. 그 선거철 되니까 또 전주 지역 출마 시장 후보들 같은 경우는 그 완주하고의 통합 문제를 살살 또 끄집어내고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또 반대를 해요. 우리 최 변호사도 예전에 그 통합 논의가 한참 있었을 때 정치권에 있었죠. 그때 보면 지금 그때 당시에 통합이 됐던 청주 청원 그리고 마창진 굉장히 크고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동력을 지금 갖고 있죠. 받고 있는데 전주 완주는 뭐냐고요 이게 지금. 관련해서 또 맘카페에서도 이야기들 많죠. 네, 이번에는 맘카페가 아니고요. 네. 또 역시나 부동산 관련 한 부동산. 카페에서 네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의견을 또 올리고 네.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다른 도들은 메가시티니 뭐니 해서 합치는데 전북은 차라리 전주 익사 완주 통합하면 안 되나요? 라고 글을 쓰셨는데요. 여기 댓글이 또 여러 개가 달렸습니다. 먼저 각 시에 빚이 없다면 가능하겠지만 빚 많으면 어려울 듯. 또 어떤 분은요, 합치는 게 좋아요. 합치고 교통망 신설하고 그래야 지방 소멸 탈출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이배님은 전주 완주도 어려운 마당에 익산까지는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또 익산은 익산 1위 합한 이후에 도시 발전이 구 1위였던 곳으로 치중이 돼서 익산 시민들이 많이 서운해하는 걸로 알아요. 전주, 완주, 익산 합해지면 또 도시 발전이 전주 쪽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높고 반발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또 수님이 군산, 김제도 반대할 듯. 또 어떤 분은 마산, 창원, 진해도 했는데 못할 이유 없죠. 또 어떤 분은요, 지자체장들 밥그릇 싸움 때문에 안 돼요.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또 보름님은 0.1%의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또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매우 분분하게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동산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보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또 어느 정도는 투영이 돼 있지 않나. 그렇죠. 또 부동산 카페에 그런 가입하신 분들인 만큼 그렇죠. 또 관심도 많고요. 자, 뭐 통합이라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지금 뭐 항상 이야기하는 문제. 뭐 세대 통합이라는 거는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뭐 지역 통합이라는 것도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또 공론화가 이루어지면서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들을 내실지에 대해서 또 많은 또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거든요. 뭐 이미지, 태도, 돈, 통합 관련해서 키워드 토크했는데 끝으로 짧게 한마디씩만 하고 끝내죠. 최영호 변호사부터. 네. 뭐에 대해서만 예. 아무거나 이야기해 주세요. 아무거나. 저는 이제 선거도 앞두고 했으니까 이제 유권자들의 이제 선택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사실은 이 권력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어떠한 견제 균형이 잘 어려웠기 때문에 알아서들 그런 관점에서 견제와 균형, 권력의 분산 이런 관점에서 좀 선택을 해주시길 좀 바라고, 또 다른 관점은 저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사익을 버리고 성공 후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좀 선택을 할 때는 성공 후사일 수 있는 공심이 있는 분들을 좀 잘 선택하시길 바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사은혜 아나운서. 저는 이제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왜 도지사가 되려고 하는지, 나는 왜 시장이 되려고 하는지를 좀 진심으로 좀 잘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유미 아나운서. 저도 좀 당이 지금 떨어졌나 봐요. 분명히 저기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는 이 이야기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쯤 오니까 나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대선이 끝나면 뭐 지방선거는 그냥 간다라는 말 요즘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대선이 끝나도 대선은 대선이고 대선이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지역 지방선거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견제 잘 하고 선택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좋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 중심으로 오늘 키워드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이미지와 태도는 사람을 완성을 하죠. 그 돈은 사람을 편하게 하고요. 그 통합은 우리 모두를 함께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자, 막걸리 점입가경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